안녕하세요. 2026년 소상공인 통합지원사업 공고가 떴어요. 이전 영상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문에 대해서 방향성과 핵심 그리고 바뀐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바뀐 점을 보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성과 핵심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영상을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말씀드릴 게 예산이 무려 1조 3,410억 원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8,170억이었어요. 이게 거의 1.6배 늘었는데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창업하셔가지고 제대로 지원 받으셔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하나만 보셔도 어떤 혜택을 챙길 수 있는지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실 겁니다. 자, 바로 화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이렇게 지원사업 통합 공고 띄워놨고요. 옆에 정리해둔 걸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급 사업 규모예요. 7개 분야 26개 사업인데 총 1조 3,410억 원. 자, 25년에는 8,170억 원이었어요. 엄청나요. 자, 그래서 이제 사업하기 좋은 여건인 건 알았고요.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 줄 요약을 한번 볼게요.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AI 디지털로 무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이제 기술이랑은 약간 좀 동떨어져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익히 아는 그 소상공인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업, 이런 것들이 약간 주였는데, 최근 뭐 한 1, 2년 내에서는 이 스타트업들이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많이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술 특화된 분야를 훨씬 더 우대하는 그런 기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디지털, 기술 혁신이 소상공인 사업에도 많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뜻을 보시면 단순히 현상 유지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을 좀 더 사업 잘해보세요라고 돕는 것이 아니라 요즘 크게 글로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AI잖아요. AI 에이전트, 이제 피지컬 AI 해가지고 이제 AI의 흐름을 우리가 아무리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가 정말 중요한데 사장님들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지금 AI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소상공인이지만 좀 더 내 사업을 시스템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AI를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교육이라든지 솔루션을 지원해주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분야는 크게 이제 7개 분야 26개 사업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업부터 성장, 이거는 이제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고, 그거의 연장선으로 디지털 전환이 있었고, 뭐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부터 스마트하게 사업하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을 경우에 폐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재기를 돕는 그것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숫자로 보는 2026년 변화, 왜 사업하기가 좋을까요? 말씀드렸죠? 예산 규모가 역대급으로 증가했어요. 이거는 거의 파티예요, 파티. 때마침 저도 이제 새로운 사업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 발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창업 지원 한번 볼까요? 여기 공고문 보시면 이렇게 사업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격, 세부 사업 공고 이런 것들은 근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꼼꼼하게 다 확인해 보세요. 사실 모든 이 지원 사업의 답은요, 창업 공고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꼼꼼하게 다 일일이 보시는 거를 저는 권하고 있고요. 자, 혁신 창업 지원을 보시면 사업별 지원 계획에 본격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56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50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대부분 지원 기업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지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라 함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세부 공고문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진짜 중요한데, 자,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요,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진짜 많이 하는, 그리고 선정도 꽤나 잘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사업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지방 소멸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그리고 그 지역을 빛낼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지원하셔야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중에 희망 리턴 패키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점포를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점포 철거비 지원 금액도 확대가 됐어요. 25년에는 최대 400만 원이었거든요. 26년에는 최대 600만 원이다. 아, 이거 폐업할 때 나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폐업할 때도 돈이 들으면 슬프잖아요. 자, 점포 철거해야 된다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지원 한도가요 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7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진짜 좋은 거는 뭐냐면요, 그런 스마트 상점 기술의 소프트웨어 사용료, 그 다음에 렌탈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기간까지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1년 좀 짧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년에서 2년까지나 늘었다. 그래서 시간 부담도 확실히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숫자로 보는 2026년의 변화는 여기까지 보고요. 지원 사업의 큰 방향성을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 공고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활용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규 사업으로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 이거는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상공인들에게도 AI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신규 보이시죠? 사업 개요는요, AI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가용 소상공인만의 새로운 가치와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무려 2,000명에게 AI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서비스 도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확실히 시간과 그 과정과 인력 비용도 줄여주고요. 사업 운영의 효용 가치를 줍니다. 다만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 좋아요. 저도 지금 매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AI라는 건 어떤 모델을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전 모델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요. 사업화 지원까지 총 3단계의 지원 절차로 AI를 활용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를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 다른 기회를 또 마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AI를 도입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진출이에요. 이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사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K소상공인, 자, 글로벌 소상공인은요, 사업 개요를 보시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제품을 수출형으로 특화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 판로를 연결하여 글로벌 소비재 수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한대요. 소상공인 분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수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수에 한정이 되어 있으면 장기적으로 좋을까요? 한국의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소비력도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로 진출해서 우리 또 외화벌이 하면 좋잖아요. 그 외화를 벌어오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도 이제는 내수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또 많이 뽑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에 한정된 제품을 수출형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해외 판로를 연결해주는 사업이 새롭게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사업하고 계신 분들 내 제품을 수출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눈여겨보시고 판로를 확장하시고 그 다음에 외화도
지금 달러 비싸잖아요? 외화도 많이 벌 수 있으면 더욱더욱 좋겠죠. 세 번째는 상권 활성화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지방 소멸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 쏠림이 너무 심해요. 이게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이제 일자리 자체도 너무 이제 수도권에 쏠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도 훈훈한 온기를 불어 넣어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그냥 가게를 하더라도 가게 하나가 아니라 동네 상권 전체를 키우는, 그리고 동네 상권 전체가 하나의 문화 상품이 되도록, 관광 상품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렇게 되면 글로컬, 이게 뭐냐면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합성어예요. 보통 이런 신조어, 이런 합성어가 새로 나오면요, 정부에서 이거를 밀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컬도 나온 지가 한 2년이 됐는데 소상공인이 그냥 거점 사업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효용 가치를 주는 그런 사업을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로컬 거점 상권, 유망 골목 상권 등 어쨌든 간에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수도권이나 다른 쪽에서 지방이나 어떤 이런 전략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전략 육성 사업들이 정규 사업으로 신설되거나 신규로 추가되고 있는 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런 지원 사업들이 연초에 많아요. 그런데 로컬 사업들은 연초뿐만 아니라 보통 여름, 가을에도 있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지원금은 적어지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나는 뭘 지원하면 좋을까요? 나는 어떤 사업을 신청해야 될까? 이게 제가 정부 지원 사업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나의 포지션, 나의 상황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은 공고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가 예비 창업자인지 아니면 1에서 3년 사업자인지, 나의 자금은 어느 정도 있는지, 앞으로 나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플러스 공고에 사업들을 쫙 보는 거예요. 보면 여기 이제 조건들이 나와 있죠. 소공인이고 그 다음에 뭐 1월에 모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번 싹 필터링을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리가 되었다는 조건 하에 주요 사업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원 사업도요, 뭘로 시작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비 창업자다라고 하시면은 혁신소상공인 창업 지원, 이게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서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거를 꼭 보셔야 되는데 교육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2025년에는 510명이었거든요. 또 50명이 늘어버렸어요. 자, 이제 창업이 서투실 예비 창업분들은 그래서 교육부터 창업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선정되신 분들은 모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약간 챌린지처럼 계속 이제 나아가시면서 사업 자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 이런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먼저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훨씬 더 뭐 가점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계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이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년 공고문을 나와야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사업은 단계별로 순서가 있고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에 시작하려는 사업, 나의 포지션, 이게 뭔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네 맛집, 지역생이 강한 아이템이다 라고 하시면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드 창출, 이런 사업이 완전히 딱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컬 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로컬 사업화, 지속적인 홍보, 네트워킹 이런 걸 해서 로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 내용과 목적을 알고서 지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정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이나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이 딱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이 사업 진짜 중요해요.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이
이 지원 사업 진짜 유용한 게 뭐냐면요. 마케팅 자금이에요. 근데 마케팅 자금은 여러분 아시죠? 거거 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성장 의지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상공인으로 성장 촉진 및 매출 향상에 기여. 보시면 전시회, 마케팅, 국내외 마케팅, 온오프라인 다 되고요. 홍보물 제작 지원, 그다음 매장 입점부터 브랜딩, 뭐 이런 기타 인증 지원까지 거의 마케팅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이 영역에 대해,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경쟁률이 조금 되는 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청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가능성을 체크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꼭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왜 추천드리냐면 6만 개사 내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되는 그런 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준비, 실전, 도약, 기반 시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플랫폼사 협업 교육부터 해서 인터넷 쇼핑몰 판매 촉진, SNS 홍보, 광고 등 매출 향상 및 물서비스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그 다음에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활용 지원 등 굉장히 이것도 전반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 6만 개사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부분 지원을 해주고요. 이게 또 상시 지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영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희망 리턴 패키지 꼭 해보세요. 제가 이 사업을 2년 전에 했어요. 2년 전에 왜 했냐면 매출 10%가 떨어진 사람이 경영 개선으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것도 그 구간을 나누거든요. 그 이제 경영 의지 같은 거를 보는데 그게 이제 저는 상위 10%에 돼가지고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사업 안에서도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의미하게 해당 사업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관련 영상도 여기 카드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위기,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원스톱 폐업 지원, 그 다음에 특화 취업 지원, 재기사업화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업종을 해보고 싶다. 재기사업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 한번 창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재창업까지 가능하고 이 사업은요, 그렇게 허들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것들 많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사업이 하나하나 이제 공고문이 나올 거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주의사항 및 짚어볼 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너무 당연한 건데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신청 못하면 소용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보통은 사업계획서 그리고 발표평가까지 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내가 사업계획서가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발표평가까지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청기간 체크하시고 대부분 1월이기는 한데 사업별로 상이하니까 소상공인24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하시거나 K스타터 기업마당에도 아마 대부분 뜰 거예요.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 좀 축소된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매출이 3억 원 이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매출 1억 4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25만 원을 뭐 공과금, 보험료, 차량 연료비 이런 것들로 이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주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죠. 그 지원 대상이 조금 축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인데 이거는 지원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약간 그렇긴 해서 별도로 뺐어요. 근데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인데요. 보통 직장인들은 잘리거나 이러면은 실업급여 받잖아요. 그런데 왜 소상공인들은 그런 게 없냐, 왜 자영업자는 그런 게 없냐 해가지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보험료가 이제 1등급부터 7등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지원받잖아요. 그래서 1, 2등급 같은 경우는 80% 받을 수 있어요. 4만 원에 80%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비용 8천 원이죠. 8천 원을 매달 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실업급여를 직장인들 받듯이 월별로 받을 수 있다. 뭐 3개월에서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위기가 다가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꼭 한번 내가 조건만 된다고 하시면은요, 이거 지원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소상공인 지원 사업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소상공인24 들어가시면 원문으로 PDF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공고가 나오면 하나하나씩 이제 분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사장님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